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회장님, 몇 조를 잃고도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십니까? 정말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두렵습니다. 사업이란 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림잡아 몇 조는 가볍게 날려버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부자다. 그리고 나는 원래 한 푼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다. 이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은행 잔고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계 잔고를 보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기본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나는 원래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집안이 화려했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남들처럼 제대로 마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도 남들과 똑같이 불안합니다.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일부터 회사 문을 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회계 보고서를 가져오는 임원 얼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이대로 가면 부도납니다. 이 사업은 더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이미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거비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본 사람이다. 한 번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이 두 목소리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오래 들을 것인지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주 직접적이고 거칠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남이 들으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내 머릿속, 내 가슴 속에 들러붙어 있는 부정적인 말을 쫓아내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제는 진짜 안 되는 것 아닐까? 나는 역시 운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일부러 더 크게, 더 세게 되받아쳤습니다. 나는 한 푼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몇 조를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운은 항상 곁을 맴돕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운을 못 보고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그 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나는 후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내 안의 말을 더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임원들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될 수도 있다는 한 줄기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묻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이 남아있는가? 이 차이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실을 피하지는 않되 현실보다 먼저 무너지는 생각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빚이 나면 있는 그대로 숫자를 봅니다. 재무 상태가 엉망이면 인정합니다. 잘못한 투자면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정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니라 영혼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숫자를 아무리 잘 맞춰도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나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은 있어도 실패자로 끝나본 적은 없다.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실패자라고 규정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숱한 세일즈맨들, 임원들, 창업가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실적 부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는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실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크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았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너는 아직 이 정도까지밖에 못 왔다. 하지만 더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생각과 말에 반응하는 생물 같습니다. 항상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 기회도, 사람도, 돈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해보자, 한 번 더 일어나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작은 기회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평생 살아보니 그게 다 운 때문이 아닙니다. 말과 생각이 운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경영 이론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사업가로서 끝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본 사람으로서 이 한마디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와 싸우십시오. 필요하다면 나처럼 속으로라도 외치십시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지금의 나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자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시작할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스펙도 학력도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된다인가 아니면 안 된다인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회의석상에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분석적으로 위험을 지적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입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는 체질상 안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받쳐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번 속을 끓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두고 임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해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 시장은 앞으로 반드시 커진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 시장은 이미 선발 주자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 회사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바로 안 나옵니다. 소비자 인식 바꾸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립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석은 넘쳐나는데 되게 만들 생각은 사라지고 있구나. 조직이 커질수록 이 병이 심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모두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더 안전해 보이는 말을 선택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은 책임을 피하기에 참 좋은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일이 틀어져도 그래서 제가 그때 반대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앞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회의 가능성까지 잘라내고 있구나.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100%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위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나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보다 됩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능력은 키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과 태도는 남이 대신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젊은 간부가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거의 혼자다시피 내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조건이 나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속으로 그를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실무를 해보면 얼마나 힘든데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 젊은 간부는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반대할 때 혼자서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 대신 되게 만들겠다는 한 사람에게 진짜 책임을 맡겨보자. 그래서 나는 직급이 높은 사람 대신 그 젊은 간부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나이로 보나 연차로 보나 당연히 윗사람들이 해야 할 자리였지만 나는 과감히 그를 앞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에 사람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쓰다가 기회는 다 놓쳤다. 이제는 준비를 하면서 같이 뛰어볼 사람을 쓰겠다. 그 프로젝트는 초반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기대만큼 빨리 나오지도 않았고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간부는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방법을 다 쓴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그 태도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사람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업은 회사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숫자도 따라왔고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임원들까지 회장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잘한 사람은 처음부터 된다고 말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매번 정확한 분석만 내놓고 한 번도 책임지는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험합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보고서만 읽어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만들 이유를 찾는 사람,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회사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고
자기 인생도 바꾸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도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네가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꺼내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이 회사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회장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대신 눈치만 보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런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더욱 내 입을 조심했습니다. 임원들이 불안해할 때일수록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다. 위험한 건 알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 조직은 아직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반대로 안 된다, 힘들다, 접자라는 말만 나오는 조직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 중에서 늘 안 되는 이유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비록 서툴러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인생에서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된다고 말해주는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언론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떠들어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마지막 순간에 나 스스로에게만큼은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안 된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이 남아있다. 그 태도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부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안 된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 똑같이 말하게 된다. 늘 되게 만들자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타고난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공이면 운이 따라준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조금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또 당첨 같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운을 볼 줄 아는 사람과 끝까지 끌어당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젊었을 때 나는 여러 번 회사가 무너질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만기가 다가오고 회계 담당자가 올라와 이번 달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때면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나서 오히려 그 위기 덕분에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쪽을 더 오래 붙잡느냐에 따라 내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지,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 될지 갈라놓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아주 의식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아직 그 운을 다 쓰지 않았을 뿐이다. 운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올 때도 있고, 사람이라는 형태로 올 때도 있고, 책 한 권, 강의 한 번, 우연히 만난 한 문장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만 보느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기회의 씨앗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위기를 겪을수록 일부러 밖을 더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업종에서 잘 나가는 회사,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기업, 이미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돌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들, 경영자들, 때로는 전혀 다른 업종의 사람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성공의 스토리, 인내의 스토리, 위기에서 다시 일어난 스토리들을 내 안에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자주 듣고 무엇을 자주 보는가에 따라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늘 실패 이야기만 들으면 역시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위기를 지나갔는지를 보면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까지 힘들었는데 나라고 못 버틸 이유가 있나? 나는 마라톤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까지 뛰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리가 무겁고 숨은 차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0번도 더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들겠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뛰고 있구나. 이 생각 하나가 또 몇 발짝을 내딛게 합니다. 회사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운은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끼면 점점 모든 게 억울해지고 억울해질수록 선택은 좁아지고 그 좁아진 선택 속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힘든 건 나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힘듦을 통해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나는 회사가 제일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있는 거다. 이 어려운 순간을 해결하라고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지금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그 길을 보게 된다. 이건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선택을 위한 기준입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대개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도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멈춥니다. 남 탓, 환경 탓을 먼저 합니다. 반대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일단 한 번 더 시도해 봅니다. 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환경 속에서 배우고 챙길 것을 찾습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은 태도와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확률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운을 믿으면서도 운만 믿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운을 끌어들이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나는 놀기 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업과 관련된 것,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워두면 언젠가 어떤 기회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위기 순간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느껴지는 강간,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의 조각들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보고 회장님은 촉이 좋으시네요. 감각이 뛰어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촉이라는 것도 결국 수십 년 동안 계속 보고 듣고 배우며 나 자신에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온 결과라는 것을. 운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의 옆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것은 대단한 스펙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과 싸우는 힘, 어려울수록
한 번 더 해보겠다는 태도, 세상이 답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믿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 배우겠다는 고집, 이런 것들의 합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배우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곳에 언제나 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돈의 액수로 내 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도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마음이 남아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여러 번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생각과 말이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숫자와 전략, 자본과 인재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말버릇이 모여 그 회사의 체질,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사람을 볼 때 이런 것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 어떤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가? 나는 원래 운이 없다. 우리 집안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이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아도 속으로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버립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배워보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늦어도 돌아가도 결국은 남들과 다른 길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회사 안에서도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외부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좋은 기사를 써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정작 내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나를 아주 일부만 보고 판단합니다. 인터뷰 몇 번, 기사 몇 개, 겉으로 드러난 성공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내 말과 행동의 모순까지, 회의실에서 한 말과 뒤에서 실제로 결정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였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한 번도 변칙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숫자를 맞추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편법으로 단기 실적을 올리자고 등 떠민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잠깐 좋은 숫자는 만들 수 있지만 내 말의 힘, 내가 직원들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20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회장님 같은 기업인은 처음 봅니다. 단 하나의 작은 비리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정말 나오지 않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들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직원들 앞에 조금은 더 떳떳하게 설 수 있겠구나. 나는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탈세를 하라고 시킨 적이 있느냐? 편법이라도 쓰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보지 말라고 한 일은 나도 하지 않았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직원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 회장 말은 그럴듯하지만 뒤로는 다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마이크 앞에서 좋은 말을 100번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의 힘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 전체에서 나온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오래 갈 수 있는지도 결국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돈이 있을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칭찬을 받을 때만 내 옆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남들에게 욕을 먹고 있을 때, 나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였는지, 누구의 말에 힘이 있었는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나는 그래서 내 말버릇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째, 내 인생과 내 성공을 운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시대를 잘 만났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운이 좋았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이런 말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나 그 운이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째, 내 실패를 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은 듣기에는 멋있지만 현실에서는 위험한 말입니다.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다음 실패도 숨깁니다. 그러다 결국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나는 오히려 몇 조를 날렸는지, 얼마나 부도 위기에 섰었는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내 생각과 말,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향한 말부터 바꾸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항상 부족하다. 이런 말을 나 자신에게 하면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를 갉아먹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생각과 말은 결국 인생의 설계도다.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은 그 도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도면을 아주 좁게 낮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조금 늦었을 뿐이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도면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더 넓게 더 깊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해온 생각과 말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스토리에 끌린다. 숫자, 스펙, 기능, 원가,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지갑과 시간, 신뢰를 내어주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품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회사 전체를 볼 때도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어느 날 우리 계열사 중 하나에서
칼을 수입해다가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팔리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판매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사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칼이 처음엔 좀 나가다가 요즘은 거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다가 지금은 2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여전히 잘 안 팔립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칼이 다른 칼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데? 사장은 기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고요. 재질도 좋고요.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얘기만 들어서는 나도 이 칼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구나. 그래서 나는 즉석에서 그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이 칼을 한번 사시면 며느리 때까지 칼을 안 사셔도 됩니다. 라고 사장이 웃더군요. 그래서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칼을 사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이 칼이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다. 이 칼을 사면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써도 되는가이다. 그걸 단 한 줄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며느리 때까지 칼을 안 사셔도 된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라. 이 칼을 한번 쓰고 나면 다른 칼은 못 쓸 겁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반품하십시오. 이 말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감, 다른 칼은 못 쓸 겁니다. 책임,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십시오. 이미지, 며느리 때까지 안 사도 된다는 시간 감각, 이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냥 기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쓰는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미래까지 그려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스토리를 들을 때 비로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칼을 쓰면 매일 부엌에서 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며느리에게까지 물려줄 정도면 정말 괜찮은 칼이겠구나. 이 상상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 제품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됩니다. 나는 이 원리가 칼 한 자루를 파는 데만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사람도 인생도 결국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파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브랜드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스토리를 쌓는 것이다. 겉으로 포장된 말 몇 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선택, 행동 속에 진짜 이야기가 있는가? 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일부러 회사 곳곳에 작은 미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의 유명 상점을 가보면 한 번에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긴 뭐가 있을까? 저 안쪽에는 또 뭐가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카펫색, 조명, 그림, 조각 하나하나가 그 호텔의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아, 이 호텔은 이런 분위기와 수준을 지향하는 곳이구나. 나는 우리 회사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 건물, 로고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표정, 고객을 대하는 태도, 제품을 포장하는 방식, 서비스 하나를 처리하는 자세 안에서 이 회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회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가진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회사에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몇 번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해보고 몇 년을 지내보면 그 사람에게 진짜 스토리가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궁금해지는 사람, 들을 이야기가 남아있는 사람, 어제와 똑같지 않고
조금씩 더 깊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반대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만날수록 허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 말과 연결된 시간과 행동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늘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 이야기 속에서 어떤 문장으로 남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하는 일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늘 되묻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와 성공, 기쁨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왕이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에게도 떳떳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출발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붙이는 것, 실수를 했을 때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고치는 것, 단기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해 줄 한 문장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말대로 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문장 하나를 얻기 위해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돈도, 사람도, 운도, 기회도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에 집착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가?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집만 보고 살면 세상의 기준이 그 정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만 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 제일 좋은 것을 직접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어린이 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린이 책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냥 예쁘게 그리고 글 쓰면 되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이 책이야말로 한 나라의 미감과 교육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야다. 그래서 외국에 갈 때마다 나는 관광지를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나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서점에 앉아 어린이 책만 들여다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어느 나라를 가든 동네 서점, 대형 서점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표지를 만져보고 색감을 비교해보고 종이, 질감, 그림 스타일, 글자 배치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익혔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책을 한 권 딱 펼쳐보기만 해도 이게 대충 어떤 수준인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아쉬운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술 전공도 아니고 디자인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본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일러스트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색이 죽었다. 이 책은 캐릭터 표정이 살아있다. 이건 색은 좋은데 구도가 답답하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했습니다. 회장님이 미술을 전공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러나
사실은 간단합니다. 전문가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10년, 20년 동안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나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가장 좋은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몇 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카펫색은 어떤가? 조명은 강한가, 부드러운가? 벽에 걸린 그림은 어떤 화풍인가? 조각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꽃꽂이는 어떤 분위기를 내는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호텔은 왜 이런 색을 선택했을까? 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걸어두었을까? 계단을 올라갈 때 복도 구석에 놓인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 그 공간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이고 브랜드의 스토리입니다. 나는 또 wherever 가든 그 나라의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림을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어떤 시대의 어떤 색과 형태를 사랑했는지 그 감각을 내 안에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꼭 먹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런 맛을 좋아할까? 이 음식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 이 나라 사람들의 기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 한 그릇의 음식도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모든 경험이 언젠가 아이디어가 되어 돌아오는구나. 코웨이의 렌탈 사업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수기 렌탈이라는 모델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 브리테니커에서 일할 때 방문 판매 방식, 할부 제도, 고가 상품을 어떻게 분할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쓰게 만드는지 몸으로 겪었습니다. 또 일본의 청소 서비스 회사, 렌탈 회사들을 보면서 물건을 팔지 않고 빌려주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머리와 가슴 한 구석에는 그 경험들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IMF 때 정수기가 안 팔렸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목돈을 쓰는 건 부담스러워도 매달 조금씩 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정수기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나, 둘 떠오르던 것들이 결국 렌탈이라는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촉이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수많은 본 것들의 합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창의력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내 업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느끼고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보는 눈이 생기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씩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있는 사람에게 돈도 사람도 운도 조금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가 기회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힘든 일, 귀찮은 일,
위험한 일로만 보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멈추지 않는 한, 보는 눈을 닫지 않는 한, 세상은 또 다른 기회를 어딘가에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힘들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세상을 보려는 눈을 감아버렸느냐,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돈과 운이 달라붙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가 가장 힘들 때일수록 숫자만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 부채, 매출, 이익, 이것들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어떤 비밀 전략, 어떤 천재적인 한 수를 기대하지만 내 대답은 늘 단순합니다. 나는 힘들수록 더 많이 걸었습니다. 힘들수록 더 많이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보통 책상에 더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회의를 더 많이 하고 밤을 새우면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생각도 판단도 용기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많이 걸었습니다. 남산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산을 오르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회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 말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이 일을 왜 시작했느냐? 지금 이 고통이 내 인생 전체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숨이 차오를수록 잡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두려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언론의 시선, 세상의 평가, 이런 것들이 땀과 함께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해보겠다. 나는 그 한 문장을 붙잡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몸이 지치면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과민해집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면 위기는 더 커집니다. 위기가 커지면 몸과 마음은 더 지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몸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운동하실 때가 아닙니다. 회사 생각하셔야죠.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회사는 누가 생각하나? 회장은 숫자를 보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무게를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 무게는 문서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수천 명 직원의 삶, 그들의 가족, 회사와 연결된 협력사들,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포함한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정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버텨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버티면 괜찮은 판단을 조금 더 오래 내릴 수 있습니다. 몸이 버티면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은 결국 마음도 함께 돌보게 된다는 것. 나는 힘들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아, 회사가 이래서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남 탓만 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 스스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꾸어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있는 거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다. 나 자신에게 책임을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된 사람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든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실제로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꺼내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실이 안 좋은데 생각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도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빚은 실제로 존재하고 현금은 실제로 부족합니다. 망하면 정말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현실을 정확히 본다고 해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유지한 채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일수록 사람은 위험을 과장해서 보고 가능성을 축소해서 봅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되 미래에 대한 말과 생각만큼은 절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 된다, 끝이다, 못한다 라는 말 대신 어렵다, 하지만 방법을 찾겠다. 힘들다, 그러나 여기서 배워나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버티겠다. 이렇게 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되고 다시 한번 회의실로 들어갈 힘이 생깁니다. 직원들 앞에 서서 아직 포기하지 말자고 말할 고도 용기가 조금은 생깁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 한 달, 1년, 10년을 쌓으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나는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살린 것은 특별한 수완이 아니라 끝까지 긍정적인 말을 내 입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한 습관이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버티기 힘든 시기를 만납니다. 그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을 방치하지 말 것, 스스로를 향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 책임을 남에게 넘기기 전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 한 번 더 말해볼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운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은 완벽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한 번은 얼굴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결국 다 좋은 말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도를 앞두고 있을 때,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올 때, 거래처가 한꺼번에 등을 돌릴 때,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가슴이 쪼여오고 잠이 오지 않고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차라리 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내 인생의 스토리는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선택, 오늘 한 말,
오늘 한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10년 후의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 나는 차라리 이렇게 불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되게 만들려고 버틴 사람. 그 버티는 힘의 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스펙이나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면서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쫓아냈습니다. 나는 원래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몇 조를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 대신 되게 만들겠다는 사람을 선택했다. 회의에서 수많은 분석과 반대 의견이 나올 때도 끝까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회사도 인생도 결국 되게 만드는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운을 우연이 아닌 태도로 봤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 운을 다 쓰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키우는 공부가 결국 운을 끌어당긴다고 믿었습니다. 말과 행동을 최대한 일치시키려 했다.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변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면 안에서 내 삶이 그 말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증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려고 했다. 제품 하나를 팔더라도 책임과 진심이 담긴 한 줄을 붙였습니다. 회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내가 직원과 가족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늘 생각했습니다. 말만 요란한 인생이 아니라 버틴 시간, 정직하게 쌓은 시간이 말해주는 인생을 원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했다. 힘들수록 남산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운동을 사치가 아니라 회장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버텨야 마음도 버틴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돈과 운이 붙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늘 남탓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잠시 왔다가도 금세 떠나갑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보고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돈이 한번 붙으면 점점 더 많은 기회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비슷한 비율로 찾아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운이 왔을 때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운이 오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운이 참 없네라고 보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운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문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문을 조금씩만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다. 끝났다.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왜 나만 이래?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키울지 보자.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면 들어오는 정보와 기회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말을 바꾸었더니 정말로 운과 돈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내 쪽으로 붙기 시작했다. 나 이병철이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나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것 하나입니다. 당신이 오늘 스스로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자신에게만큼은 싸구려 말, 포기하는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운이 붙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돈도 사람도 운도 여러분 곁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결론입니다.